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금책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셔가지고 제가 또 감격적인 마음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신학 공부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출판사에서 잡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문적 독서가 용도사입니다. 예. 제너럴리스트를 꿈꾸며 일반적인 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윤희입니다. 네, 저는 팟캐스트 만드는 붉은 PD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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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세요? 아, 네,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네, 더위가 좀 그래도 꺾여가지고 그쵸? 예, 전 이번 주 휴가인데 태풍 온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네, 6년 동안 안 오던 태풍이 그러니까요. 하필 이번 주에. 예, 하필 제 휴가 때. 예. 참 감사하네요. 네. 아예 해외로 뜨시는 건 아니시고. 아, 예, 안 네. 됩니다. 네, 이거는 네. 그렇군요. 가게 재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 네. 네. 언젠가 저희도 이제 뜨면 나중에 해외로 다 한번 캐리어 들고 가야 해외 돼. 독자를 만나서 뭐 이런 거. 네. 뉴욕 북토크. 아, 진짜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한번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래도 스위스 한 분 계셨고 이번에 남기신 그 청취자분은 어디지는 안 남기셨지만 네. 아무튼 한 두세 국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통계를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통계가 나오는구나. 국가가 이게 나오거든요. 예, 예. 잠깐만요. 어, 기왕 이야기 나온 거 잠깐만 언급을 해보고. 네. 보니까 일단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92%, 와우. 미국 2.6%, 오, 미국, 아메리카, 아메리카, 예. 팍스 아메리카나, 뭐죠? 캐나다, 그리고 중국, 중국, 네, 일본, 오, 재팬, 오스트레일리아, 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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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국, 네. 네. 단풍국, 캥거루국 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계시고요. 와, 진짜.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네. 아, 오스트리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 저희 쪽에 댓글 자주 남겨주신 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유학 중이시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스위스 계시고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네. 슬로베니아는 네. 그냥 눌러본 거 아닐까? 아,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아, 참. 저도 외국 팟캐스트 가끔 누를 때 있는데. 아, 이렇게 갑자기 비관적으로. 아니, 슬로베니아에 있는 우리 한국인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더 다른 나라가 또 있는 거죠. 세계로 뻗어나가는 금책바네요. 네. 저희 뭐 이제 거의 5대양 6대주까지는 아니어도 네.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아시아. 네. 4개 대륙을 점령했네요. 저 남미와 아프리카 기대합니다. 남미 아프리카 청취자분들. 있을 수도 네. 있어요. 기타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네, 저희 부족한 팟캐스트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물을 받았잖아요. 진짜 한 청취자분이 선물을 받는 기분으로 금요일을 기다리신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그 댓글이 너무 진짜 저한테 선물이었습니다. 진짜. 금요일에 딱 저희가 올렸는데 네. 그 댓글이 올라왔죠. 그니까요. 와, 댓글이 진짜. 저희가 많지 않아서 하나 올라오면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렇거든요. 아니 92% 대한민국에 계신 청취자분들 뭐 하고 계신지 참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네, 남겨주십시오. 네. 뭐 쓴소리도 괜찮고요.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네, 이제 또 축구 보고 계신가요? 저는 아시안컵인가 이번이? 아시안 게임. 네, 저는 못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뭐 한다고? 저희가 이제 오늘 녹음 날짜가 8월 20일. 20일. 그렇죠. 네. 현재 우리나라와 어디예요? 키르키즈스탄. 네. 예선이죠, 예선. 예선 3차전. 마지막 경기. 2조. 그렇죠. 네. 네. 요거 뭐 지면 거의 끝장나는 거죠.
저도 이제 3위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아 3위도 올라가요? 예, 아, 그 와일드 카드식으로? 예, 예전에 94년 월드컵 때 막 네. 약간 24개국 약간 어, 이번 막 네. 좀 아시안 게임이 약간 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조추첨에 그쵸? 조추첨부터 엉망진창이었는데 네, 아무튼 예. 대안의 전우가 될 것인가, 대안의 행운아가 될 것인가 참. 제 입장에서도 참 너무 떨리는데, 근데 제가 이런 스포츠 얘기를 왜 했냐면 또 이런 경기 관람하면서 스포츠 관람하면서 치킨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책이 또 대한민국 치킨전이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치킨전. 네, 근데 이 전이 네. 한자로 되거든요. 이 네네. 제목이 대한민국 치킨까지는 한글이고 전이 한자인데 이 전이 전시할 때 이 전이에요. 전시회 할 때 그쵸? 네네네. 뭐 무슨 미술전 할 때 그 네. 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 윤희님과 붉은 PD님 뭐 한 해 치킨 한 몇 마리 정도 담당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사실 치킨을 많이 먹지는 않는 편이에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따로 막 이렇게 시켜도 막 먹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네. 먹게 되면 먹고. 시켜 주면 먹지 제가 막 먹고 싶어서 시킨 적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 네. 진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데? 그러네. 아니, 그렇다고 막 거절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진짜 안 먹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근데 저랑만 해도 치킨을 한 3-4번 드셨던 것 같은데 네. 저랑 되게 자주 드신 거네요. 그게 되게 많이 먹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치킨이란 게 사실 우리나라 네. 사람이면 네. 아 지금 시킬까 말까 이 고민 막 하게 네, 되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이 고민 안 해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치킨을, 어디 거 시킬까 막 이런 거. 써가 저는 싼 거. 그냥 썩 좋아하시는. 되게 오늘 좀 배신감 드네요. 전 같은 치킨 교도인 줄 알고 지금까지. 저는 육해공 중에 공을 제일 안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러시구나. 붉은 PD님은 뭐 그냥 대충 그냥 뭐 저도 한 좋아하는데 저는 네. 그렇게 자주 시켜 먹진 않아요. 이제 저희도 집에서 그렇게 막 시켜 먹는 편이 아니라서 네. 한 2달에 한 번? 건강에 안 좋으니까. 뭐 일단 이제 그런 게 있죠, 좀. 네, 그렇죠. 조심하려고. 아이들이 같이 있고 네, 하니까 네. 그렇죠. 네. 야식을 최대한 뭐 이렇게 제가 안 두 분이랑 먹어서. 치킨 먹은 게 많은 것 같은데 다 저 때문에 드셨군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네. 네. 뭐 고삐가 풀리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또 네. 끝이 없죠. 저는 평균 일주일에 많이 먹을 때는 뭐 2-3회까지 먹고 했으니까 1-2회, 1회라고 쳐도 뭐 기본으로 제가 담당하는 닭만 한 50에서 100마리 정도 될 것 담당입니까? 같아요. 담당. 뭐 치킨뿐 아니라 백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또 메뉴로 나오는. 그게 또 그럴 수 있는 게 회사나 친구들이나 한번 먹죠. 집에서 한번 시켜 먹어도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복날에 삼계탕 집을 가요, 점심에. 요새 많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도 초복이랑 말복 때는 이제 삼계탕 먹었거든요, 회사에서. 네. 그런 거 잘 먹긴 해요. 저는. 네.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닭의 숫자가 10억 마리입니다. 식용으로. 10억 마리. 10억 마리요. 그러니까 우리 이 면적의 그 10억 마리 닭이 한순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뭐 그냥 닭국입니다. 닭국. 정말. 평균적으로 따지면 5천만 국민이라고 치면 10억 마리면 한 1년에 한 20마리씩 개인이. 예, 근데 그 평균이란 게 맨 네. 위랑 맨 밑을 깎은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먹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또 5천만이니까 어쨌든 아이들이나 뭐 또 못 먹는 분들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먹는 계층에서는 한 달에 한 2-3회 이상은 어쨌든 먹는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팟캐스트도 3일체를 항상 추구하잖아요. 저희 3명이서 딱 이렇게 뭔가 더 이상 패널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뭔가 이 영원한 3일체 이 감옥 같은 굴레인데 감옥이라뇨. 이 치킨이야말로 끼니와 안주와 간식의 3일체를 이루는 거의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10억 마리 그 중에서 한 뭐 절반 내지는 60% 정도가 이제 프라이드 치킨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삼겹살만 비교해봐도 간식으로 안 되잖아요. 누가 삼겹살 간식으로 구워 먹습니까? 그렇죠? 네. 뭐 다른 뭐 족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겹살을 간식으로 한번 해볼까? 근데 야식 시켜 먹으려고 하면 마땅히 시킬 게 없어요. 맞아요. 네. 피자는 좀 질리고 족발도 몇 번 먹으면 물리고 좀 그러거든요. 그렇지. 족발은 뭐 가끔 먹어야 맛있고 네. 사실. 그러니까 치킨이야말로 이 정말
삼일체 조화 안에서 정말 그 뭔가 신적인 어떤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친느님이죠. 족발은 비싸서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겠죠. 상대적으로. 맞아요. 대학생들이나 네. 그 비용이나 이런 거 따졌을 때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할 책이 이런 대한민국에 나온 치킨의 어떤 계보와 치킨에 관한 모든 것을 한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런 책이 참 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저는 좀 나온 지 좀 된 책이긴 하지만 저도 그 당시 되게 좀 눈여겨보고 아 그러셨어요? 읽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음. 이번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아가지고 진짜 보면서 진짜 치맨 막 진짜 이 책을 발견한 그거에 정말 아멘 그게 막 나오더라고요. 아, 좀 이런 책이 있었구나 하면서 뭔가 경의가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출판사까지 다녀오셨다고. 오늘 녹음 날에 집에다가 책을 두고 와가지고 몇 주 전에 샀는데 집에다 책을 아침에 두고 온 걸 아침에 두고 온 생각이 나서 갑자기 붉은 PD님과 윤희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당황하고 있다가 제가 회사가 이제 합정 그 여기 신촌 홍대 쪽이거든요. 마포 쪽이거든요. 출판사 이 동네 많죠, 그쪽에. 서점을 다 재고를 다 알아보고 전화해보고 그러는데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정말 어떡하지? 오늘 녹음 못한다고 해서 나 어떻게 되나 막 멘붕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우연히 그냥 출판사를 봤더니 저희 회사에서 차로 5분 거리인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진짜 참 네. 신박하네요. 따비 출판사인데 네. 가가지고 샀거든요. 이 팟캐스트를 그 관계자분들이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가서 그래서 한 권 딴 거 한 권 더 사왔어요. 아 원래 근데 책이라는 게 원래 출판사 가서 사는 게 또 되게 저는 네. 오늘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 긴장감이 대단했습니다. 그 출판사 전화하기까지. 그러니까 두 분은 모르지만 그 비하인드가 정말. 품절이나 절판된 거는 꼭 사실 가면 있잖아요. 그렇지. 서점에선 구할 수 네, 없지만 꼭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분들은 나름대로 되게 감동했을 것 같아요. 아니 서점에 넘은 책을 여기까지 와서 찾는 분이 계신단 말이야? 그렇게 감동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근데 대단하시네. 친절하게 네. 응대해 주셔서 잘 사와가지고. 따비 출판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이 2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나 책을 근데 제가 2권 다 밑줄을 막 치고 이런 것 같아가지고 뭐 또 모르겠지만. 그런 괜찮아요. 네. 그런 거. B급? 네네. C급? 아무튼 네. 용도사가 막 처음에 읽다가 근데 거의 사실 새 책이죠. 아 그러면 B 플러스 정도 네, 되겠네. 혹시 이 책 받고 싶으신 분 뭐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남겨주세요. 네, 주소 같은 건 남겨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화 안 되면 저희가 뭐 홍대 그 전철역에 네. 뭐 물품 보관함 네, 그러네요. 또 그런 것도 재미가 있겠네. 네. 정말 급으로 갑자기 막 이벤트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영화 보면 폭탄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군요. 그러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백숙에서 치킨으로 한국을 지배한 닭 이야기인데요. 네. 저자가 정은정님이세요. 아 뒤집어도 정은정. 네. 그 정유정 그때 얼마 전에 했잖아요. 아, 비슷하게 그러네요. 정은정님이신데 그러네. 농촌 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중에서도 농촌이나 이쪽 양계 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이제 농축산인으로 불리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이 2014년 6월에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붉은 피디 얘기하셨지만 네네네. 그때도 이미 대목이나 이런 게 표지가 너무 이게 맛깔나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눈에 딱 띄게. 그 사실 이런 책이 필요했잖아요. 그 치킨을 너무 많이 먹는데 이 치킨의 어떤 맥락을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뚫는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렇죠. 나왔는데 이게 또 작년 말에 갑자기 또 엄청 뜹니다. 다시. 왜요? 왜냐하면 그것은 알기 싫다라는 팟캐스트에서 그게 많이 유명한 팟캐스트인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이제 네. 몰랐는데 이름만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 작가분이 나오셔서 데이트를 쳐요. 그래서 뭐 한 7, 8회분 해가지고 원래는 3, 4회분, 2, 3회분 하려고 했었는데 말빨이 너무 탁월하셔가지고 그럴 것 막 같아. 계속 막 한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좀 네. 약간 이분 이게 좀 될 것 같아, 그죠? 진짜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이랑 그러니까 이 글이랑 말이랑 이 두 가지가 둘 다 되게 탁월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은정, 뭐 대한민국 치킨전 이런 거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나 팟캐스트 검색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로 좀 도움 얻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작가분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1977년 충주에서 태어나서 서울 변두리에서 자라셨고요. 그 경기도 남양주에서 시설 채소 농사를 짓던 부모님 덕분에
뭐 김매기, 농약줄 잡기, 토마토 따기 등 또래보다 월등한 그런 농활에 대한 어떤 감각을 익혔고 대학생 때 당연히 이제 농활 활동을 하면서 사회학 중에서 이제 그런 이제 농촌 농업 사회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런 가정 환경이면 난 이제 도시로 갈 테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잘 맞으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농촌 사회학이 요새는 사회학이 되게 많이 분화화됐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학, 어떻게 뭐 요새 여성 사회학이라든지 뭐 도시 사회학, 뭐 다양한 사회학들이 많은데 7, 80년도에는 농민들이 많으니까 농촌 사회학이 주류였는데 지금 농촌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근데 이 여성 작가분이 농촌 사회학을 해서 그리고 이제 AI 파동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이었나요? 달걀 살처분이나 뭐 이런 파동이 있었잖아요. 뭐 하도 많아가지고 네, 사실. 그런 파동 때마다 이제 이분이 전문가로 여러 곳에서 이제 글도 쓰시고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의 정말 그 음성이나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팬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히 이제 책 발견해서 온라인 서점 봤더니 이 작가님 팬이에요. 다음 주 언제 나옵니까? 정말 너무 재밌어요.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재미도 있고 치킨의 어떤 세부적인 어떤 정보를 주는 깨알 같은 재미도 있는데 결국은 그 농민들의 어떤 열악한 환경과 이주 노동자와 그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결국 죽어나는 그 일반 치킨집 사장들과 그 알바들의 이런 문제를 집중한다는 점에서 참 되게 좋은 사회학의 모범 같은 책이다. 그러니까 치킨이라고 하는 되게 익숙하고 일반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치킨의 사회학이라든지 뭐 양족의 사회학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했으면 누가 그걸 읽겠어요. 근데 이 치킨이라는 주제로 맨 처음에는 이 1970, 80년대 시작한 이 치킨의 역사로 시작을 하니까 마지막 결론까지 아주 재밌게 이게 잘 가서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도 2014년에 세월호 이후의 책을 또 공교롭게 내시게 되면서 그런 문제의식도 좀 더 가지게 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이제 당 얘기를 좀 이제 하자면요. 역사 간략한 역사 저도 이 책을 읽으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이라는 게 본디 그런 거잖아요. 내 일상의 자연스러운 이 사회의 모습을 자연스럽지 않게 낯설게 보여주면서 아 이것이 다 구성된 것이고 이것이 다 어떤 맥락과 역사와 뭐 산업과 그런 소비와 어떤 이익과 어떤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아 나 왜 이렇게 되게 바보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치킨이야말로 그거를 따져 물었어야 되는 사실은 문제인데 저의 삶에 정말 치킨교도로서 정말 나름 이 제 지인들 중에서는 치물리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이 치킨에 관해서는 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조금 삐뚤어지게 이 치킨이 나한테 어떻게 오는 것일까 이런 거를 왜 내가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치킨을 안 먹을 건 아니고 이 작가분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치킨을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있겠느냐. 한국인의 소울푸드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간단하게 치킨의 역사를 알려드리면 백숙이라는 게 우리 막 조선시대 때부터 있을 무슨 전통적인 음식으로 알고 있지만 근대의 요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런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통닭 혹은 치킨이라고 하는 메뉴는 없었죠. 그거의 최초가 가끔씩 보면 영양센터라고 해가지고 알아요. 아시죠? 영양센터 있어요. 청량리에 있어요. 네네 몇 군데 있어요. 분당에도 있고 방배에도 있고. 네, 뭔지 모르겠네 저는. 서울 영양센터인가 해가지고 삼계탕이랑 그 오븐구이 닭이랑 같이 하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원조예요. 전기구이 통닭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치킨에 거의 이제 고조벌 되는 이제 느낌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버지들이 네. 그 종이 거기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겠죠. 네. 저도 네. 그거 그 세대거든요. 세대 끝물. 네네. 아버지가 사오시고. 맞아요. 아버지 월급날 그렇죠. 아무튼 식지 않게 하려고 막 그 정장 안쪽에다가 그런 거 들고 같지는 오시고. 않긴 하는데 네. 우리 아버지는 아무튼 아버지는 좀 가볍게 들고 오셨나 보네요. 아버지 식었어. 그래서 그 전기구이 통닭이 원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몰랐는데 켄터키 치킨이라고 켄터키라고 불렸대요. 켄터키 통닭? 그래서 켄터키 하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치킨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치킨이라는 말이 없었고 켄터키 통닭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그랬네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나이 차이 우리 별로 안 나는데. 아 근데 딱 이때가 딱 그 이 변화의 시점인 것 같아요. 끝물. 네네. 네. 그러고 나서 KFC가 이제 도래를 합니다. 그 소위 그 할아버지, 그 저기 슬램덩크의 그 할아버지랑 되게 비슷한. 그렇죠. 안감독님. 안감독님과 되게 비슷한 그 KFC 할아버지가 KFC가
등장을 하면서 아주 혁명을 일으키죠. 이제 크리스피 치킨이라고 바삭하고 그 튀김옷이 좀 더 강렬한 그런 느낌의 이제 프라이드 치킨, 소위 이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치킨을 보급하면서 그렇구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이 저자는 개신교 목사들이나 기독교 전통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갔더니 크리스마스 때 칠면조. 이 칠면조와 프라이드 치킨 같은 걸 많이 먹는다고. 특히 남부는 흑인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울푸드, 그리고 흑인들에게 치킨을 얘기하는 게 그게 인종 비하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타이거 우즈,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한테 어떤 다른 선수가 우리 집 와서 프라이드 치킨 먹자고 농담했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아서 사과할 정도로, 그래서 소울푸드라는 용어조차도 사실은 되게 인종 비하적인 게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은 뭐 서양 백인들의 소울푸드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유독 흑인들에게만 소울푸드라는 명칭을 붙여서. 근데 아무튼 남부에서는 자기 노예들의 그런 것 같은데. 그 음악도 그러니까. 네. 그 자기 그 남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남부 바이블 벨트가 또 기독교 집중이었잖아요. 백인 기독교. 그런 남부에서는 자기들의 노예들인 그 흑인들의 소울푸드를 자기들의 옷을 입혀서 그 문화로 크리스마스 기도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을 유학 가서 그것을 보면서 한국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나 이 기독교 개신교가 가족이 모여서 뭔가 치킨을 먹게 된 것이 그런 유래가 있지 않느냐고 여기서는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닭을 그렇게 먹은 거죠. 네네네.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 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칠면조 이렇게 먹자고 해서 칠면조를 가끔 먹은 적이 있거든요. 치킨집을 가서 먹었는지 집에서 먹었는지. 칠면조를요? 닭이 아니고? 칠면조를 먹은 세대가 있어요. 그래요? 칠면조를 외식으로 몇 번 먹었습니다. 두 분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군대에서 전 미군 부대였는데 아. 추수감 카츠사 아니었고 아, 네. 그냥 부대가 그냥 미군들이 좀 많아서 파파이스가 있고 버거킹이 막 트리플 와퍼까지 쓸 정도로 이제 되게 이게 미국 네네. 음식은 좀 다르더라고요, 차원이. 근데 저는 이제 땡스기빙에 터키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칠면조. 터키. 네. 그때 칠면조를 처음 먹었었어요. 맛있어요? 칠면조? 엄청 근데 커요. 9명이 다 못, 남자 9명이 그 한 마리를 먹는데 다 못 먹었어요. 칠면조 그렇게 큰가? 예. 칠면조 엄청 타조인데 큰데. 타조? 드신 칠면조가 좀 큰 칠면조가 아니에요? 타조였나? 아니, 설마. 타조. 네. 아니 그 뚱뚱한 거 있죠? 뭐. 뚱뚱한 닭이랑 소세지랑 섞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맛이. 갑자기 아무튼. 칠면조 먹고 싶네. 네, 그래서 칠면조 세대 얘기하다. 그 미국의 KFC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이제 점령을 하고 이제 소위 최초의 크리스피 치킨을 지금의 우리가 아는 프라이드 치킨을 보급하면서 이제 거의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치킨. 그럼 거기서 그 있잖아요. KFC만의 그 사이드 메뉴 뭐죠? 그 콜슬로. 네, 콜슬로랑 그 빵 그 뭐예요? 딸기잼에 비스킷 딸기잼 이렇게 네, 싸서 이렇게 버터랑. 그니까요. 이렇게 가운데 짝짝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짜는 게 먹고 싶네. 제가 그게 제 고2 때 처음 제가 사는 데는 KFC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형이 이제 좀 대학생 그 차를 몰고 이제 제 친구들이랑 같이 광주로 간 거예요. 전라도 광주시는 좀 큰 시니까 KFC를 갔는데 비스킷을 먹는데요. 아, 봐도 비스킷이 없어. 아, 네? 맞아. 네.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나서 근데 우리 비스킷 안 나왔다고. 맞아. 엉청이 네. 그지 같다고 막. 네, 맞아요. 그걸 비스킷을 하는 게 되게 좀 놀랍긴 했었어요, 맨 처음에. 네. 하여튼 좀 그랬는데 그 진짜 맛있잖아요. 깜짝 네. 놀랐어요. 좀 어렸을 때. 그러니까요. 먹고. 아무튼 네. 그래서 저도 KFC를 되게 좋아했는데 저 때는 이미 KFC가 좀 하향세 끝물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IMF가 터지면서 일어난 이제 사태와 연결이 되는데요. IMF 하면은 엄청난 퇴사잖아요. 그리고 창업으로 그 중에서 가장 손쉽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치킨 창업으로 엄청 이제 몰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주방 도구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주방의 혁신적인 이제 그 요리 그 변화가 생기면서 그러네. KFC만의 크리스피 치킨을 아무 데서나 이제 할 수 있게 된 건 그 최초가 BBQ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내에 1위가 BBQ고 내내가 그것을 막 이제 유재석에 그럼요 당연하자면서 막 이기려고 하지만 어쨌든 BBQ가 계속 잡고 있고 막 올리브유 해가지고 하종우 막 이제 그렇구나. 그거 보면은 크리스피 되게 두껍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양념치킨이었어.
그래서 페리카나, 멕시칸 페리카나가 그거 많이 양분을 먹었죠. 했다가 80년대 후반, 그쵸. 90년대 초반. 그러다 이제 처갓집이 치고 나오고. 아, 처갓집 양념통닭. 이제 양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진정한 KFC, 코리안 이제 KF 뭐야? 코리안 푸드 치킨인가? 코리안 푸드 치킨? 아 그런가 보다. 코리안- 진정한 KFC가 양념 치킨이라고 하더라고요. 양념 치킨이 나오면서 KFC가 완전히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그렇지. 그 양념 치킨의 다양하고 양념 치킨의 원조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고요. 우리가 양념 치킨의 원조야 막 이런 식으로. 저는 몰랐는데 뭐 이서방 치킨도 있다 그러고. 이서방이 있어요. 저는 초가댁만 알거든요. 이서방이 이경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원래 저는 어렸을 때 하여튼 90년대 초반에 그런 누구지? 김한국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오랜만이네. 네. 아무튼 양념 치킨이 애들 되게, 또 양념 네. 치킨 이거 막 미치잖아요. 그래서 양념 치킨을 제대로 성공 못해서 엠보 치킨이라고는 최초의 우리나라의 한국형 프라이드 치킨이 망하고 막 이랬다고 거의 망해가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엠보요? 엠보. 아 진짜 이거 사진 보고 알았어요. 그 둘둘 치킨 가면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둘둘 치킨 스타일. 네, 둘둘. 아 여기 보면 사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네, 이 책의 유일한 컬러가 되어 있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프라이드 치킨의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피 치킨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바삭하고 튀김옷이 좀 두껍고 KFC가 원조로 했던 그러고 나서 이제 엠보 치킨은 보드람, 치킨뱅이, 둘둘 치킨, 림스 치킨 이런 곳들이 하는 독특한 한약 냄새가 있고 물반죽 없이 튀김가루만 묻혀 튀겨낸 아주 얇은 튀김옷이 특징인 그 치킨의 형태를 엠보 치킨이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민무늬 치킨인데 물반죽만 묻혀서 바로 튀기는 습식 치킨이 민무늬 치킨인데 요새 이제 시장 치킨, 뭐 옛날 통닭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한 마리 자체를 튀기는 이런 구분이 있는 것도 이제 몰랐는데 보니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3대 치킨이면 여기 못 들어온 게 있어요. 굽네 치킨 스타일. 그게 안 들어왔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은 튀김옷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따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다. 여기서 대한민국 치킨전에서 거의 메인은 튀김옷이 있는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 치킨의 어떤 변주와 실패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프라이드 치킨이 대세고 결국 프라이드 치킨이 메인이라는 메인으로 사랑받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새로운 맛을 찾다가도 다 프라이드 치킨으로 결국 돌아오게 되는 현상. 저도 그렇더라고요. 네. 양념 치킨 먹다 보면 프라이드 먹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그 마늘 치킨 네. 좋아하거든요. 파닭 뭐 마늘 치킨 있어요? 그 있어요. 고대 앞에 가면 마늘 갈아가지고 이렇게 막 양념을 한 거. 그렇지. 고대 앞에 그 유명해요. 고대 앞에. 둘둘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그런 거죠. 둘둘인가? 그러니까 둘둘에서도 마늘 치킨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고대 앞에 그 말해도 되나? 삼성통닭이라고 되죠. 네, 그런데 가서 이제 마늘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늘, 간장 이런 양념들을 좋아해서 저는 약간 네. 순수 아까 치킨 안 좋아하신다는 지금 되게 열정적으로 얘기하시네요. 그렇지. 그냥 네. 있으면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아, 저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제주도 갔는데 네. 진짜 맛있는 마늘통닭 저 먹었거든요. 거기 좀 네. 유명한 거였어요? 거기서도 좀 서귀포에서 유명한 서귀포 그 네. 올레시장에서 좀 파는 통닭집이었는데 저도 먹었던 것 같아 작년에. 야, 그 막 나온 거 한번 먹어봤는데 예. 진짜 맛있더라고요. 또 아무튼 이 책에서는 닭강정이나 순살 치킨 얘기는 없나요? 그걸 자세하게 하진 않지만 이제 여러 종류 중 얘기할 때는 이제 얘기를 아마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엄청 다양한 종류의 치킨들을 다 나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킨을 좋아하시면 이 책을 읽으시면 이 저자의 필력이나 이런 거에 빨려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술술 읽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묵직하고 또 이런 어떤 현상 같은 것들에 대한 반성도 하게 되고. 저는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좀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치킨 먹은 그 기억에서 진짜 치킨 맛이 당신이 아는 치킨 맛이 그 진짜 닭의 맛일까? 아니라는 거죠. 다 그 양념과 튀김옷과 네, 저도 양념 맛을 네, 먹는 것 같아요. 그것의 맛의 변주일 뿐이지 네. 진짜 오리지널 치킨의 맛은 사실 누구도 이런 치킨의 어떤 세계에서는 알기 어려운 거다. 근데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 방금 얘기하신 게 바로 염지 맞아. 이제 네. 과정인데 닭 안에다가 주사를 엄청 놔요. 그 염지 과정인데 그게 후추나 소금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마법의 가루 같은 이제 수많은 것들이 이제 구성된 이제 소스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러면 유통기한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정은정 이 저자가
어떤 실험 같은 걸 했었나 봐요. 음식 그래서 여러 종류의 치킨을 놓고 실험자들이 그 치킨을 먹고 어떤 맛인지를 이제 판단하고 것을 이제 분석하고 그런 어떤 것에 전문 연구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통닭 먹고는 이거는 되게 고소한 맛이 나요. 되게 바삭바삭 고소하네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되게 끝맛이 이렇게 뭔가 남아요 하는데 누구도 닭의 맛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지. 결국 다 튀김옷에 대한 얘기를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킨을 먹지만 실제로 치킨을 먹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좀 씁쓸하죠. 네. 사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프랜차이즈화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콩과 식용유와 사료가 하나의 산업화가 되고 하나의 이제 거대한 이제 기업화가 돼서 결국은 우리는 콩을 먹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콘을 먹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대형마트에 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그 식료품의 70%가 옥수수 사료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옥수수 사료를 먹은 거거나 옥수수 사료를 빻아서 만든 거가 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생각났거든요. 그 영화 뭐죠? 미래 그리는 유명한 그 감독의 뭐 시코 뭐지? 옥수수 막 그 옥수수 안자로 이래가지고 막 거기 나가가지고 잘 몰라. 배트맨 그 시리즈 감독이 했던. 저 영화를 몰라요. 크리스토퍼 놀란이요? 예. 그 영화 뭐죠? 옥수수? 뭐지?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배경이 네. 그거잖아요. 인터스텔라 나 봤는데. 아, 인터스텔라 저기 그 약간 사막 같은 데서 네네. 막 그게 다 저기 할 때. 옥수수가 땅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아가지고 오케이. 예, 딴 맞아요. 행성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옥수수가 지배하는 지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옥수수 좋아하는데 아무튼. 네네. 근데 웃긴 거는 제 아는 사람 중에서는 옥수수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 치킨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옥수수를 먹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니까 이 사료 산업이, 그러니까 치킨 산업과 프랜차이즈 산업과 사료 산업이 거의 같이 간대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저자가 좀 되게 용기 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림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육계 산업의 대기업을 되게 계속 실명으로 비판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그냥 할인밖에 없어요. 독점. 네, 거의 독점이고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치킨 2만 원까지 하잖아요. 2만 원 치킨을 한 마리 먹으면 그 최초의 양계장의 주인 농민에게는 400원 가량밖에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림에서 사료도 같이 제공하고. 그러니까 육계가 요새는 10만 마리에서 20만 마리까지 키운대요. 그렇게 안 키우면은 돈을 벌 수 없고 하림이 거의 한 50% 또 몇 군데가 있어요. 마니커라든지 몇 군데 있는데 하림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림에서 그 육개장까지 사실 다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고 1년에 2억인가 남는데요. 그 육개장 관리하는 근데 거기에서 2억에서 못 빼고 하면은 사실상 남는 게 없어서 이게 박리담회로 계속 키우는 거죠. 계속 키우니까 계속 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너무나도 그냥 진짜 거의 기계적으로 사육되고 이런 현실이 프랜차이즈화의 엄청난. 그래서 이 작가분이 되게 재밌는 게 프랜차이즈 그 닭 치킨 창업회도 막 가보고 막 이랬어요. 창업하는 사람인 척 해가지고 가서 막 참가해보고 그러면서 그 프랜차이즈와 이 어떤 양계 이 전반에 걸친 엄청난 민낯을 계속 그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게 내가 치킨을 그냥 먹을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새는 배달앱이 되게 뭐 많이들 쓰잖아요. 배달앱을 통해서 쓰면은 그 개별 치킨 점주가 그 배달앱에다가 수수료를 되게 많이 내요. 맞아요. 그래서 저 작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치킨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안 먹을 수 없고, 하지만 치킨이 나한테 오기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그 최초의 어떤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생각하고 단골 치킨집에 직접 배달해서 사 먹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결국은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어떤 제도와 이런 것들이 확립이 돼야지. 이게 그래서 주변에 치킨 창업하려는 사람들 무조건 말린대요. 들어오자마자 이 선취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기업이나 이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개미로 진짜 너무 진짜 기울어진 그 진짜 상황이어서 빨대 꽂히는 거죠. 네네네. 그 얘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연히 치킨을 계속 먹을 거고, 하지만 진짜 저한테는 되게 좋은 배움이었어요. 그 되게 재밌게 치킨의 메뉴나 치킨의 역사를 배우면서도
이런 치킨이 나한테 오기까지 이런 과정을 내가 왜 생각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참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도 직접 책을 읽어보셔도 정말 이 책만에 또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워낙 글을 잘 생각이 듭니다. 쓰셔서 네, 진짜 뭐 읽을만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그 윤희님이 이 전책 얘기하면 이 전책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사실은 이 양계 쪽에도 양계 그쪽에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고 되게 이렇게 좀 냄새나고 막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노동이란 게 다 그 또 특히 농사라는 게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양계 산업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사실 많아서 그들의 그런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값싸게 사고 있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있다는 점에서 아 내가 앞으로 치킨 한 마리를 먹더라도 조금은 좀 더 그들에 대한 감사와 그런 맥락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을 낼 때 하림이나 이쪽에서의 어떤 뭔가 이 화두가 이렇게 뭔가 논의가 일어나서 좀 변화됐으면 했는데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참 치킨이 나한테 오기까지 내가 그렇게 익숙하게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아니면 두세 번씩 그냥 별일 없고 뭐 특별히 먹을 거 없으면 치킨 시켜 먹을까 이렇게 그냥 모여서 먹고 이러게 그냥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양계에 주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변하지 않는 이 구조, 이 정말 거대 산업과 이 프랜차이즈가 엄청난 경쟁과 뭐 요새는 저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이제는 치킨집 광고, 치킨 광고에 슈퍼스타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광고에 누군가 슈퍼스타 등장한다는 쾌씨가 돈다는 얘기잖아요. 요새 게임 광고랑 치킨 광고 이런 데들이 진짜 슈퍼스타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이돌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산업의 병폐도 한국 사회를 정말 압축해 놓은 축소판 같다. 이 치킨 이 산업만 보더라도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에 직업 뭐 문과든 이과든 결국 계통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은 치킨집이거나 결국에는 아사잖아요. 맞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짤. 네. 결국에는 정말 이제 정말 이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들이 꼭 읽어볼 만한 우리도 맞아요. 꼭 알아야 할 만한. 네. 그러니까 치킨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은 필수로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중간에 제가 많이 건너뛰었지만 창업 전후로 하는 자세한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4년이 지났으니까 더 할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네, 개정판이 나게 나왔으면 아까 좋겠어요. 뭐죠 배달앱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죠. 뭐지 소비자들한테 이제 과금을 시켜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점주들은 한시름 났지만 네네. 소비자들은 부담이 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연결. 저는 네, 맞아요. 순살 브라질 닭 되게 궁금했거든요. 맨날 브라질 닭 맨날 그 어마어마 크잖아요. 근데 순살은 다 브라질 닭이라고. 근데 뼈 없는 어떤 순살이 한때 또 이게 먹기가 워낙 편하니까 순살이 인기도 있고 닭강정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뭐 인천이든 뭐 속초든 뭐 닭강정이 유명하다가도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저는 좀 다른 어떤 닭 요리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 복날에 쓰이는 닭들은 어떻게 조달되며 다 복날에 쓰이는 닭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 뭐 되게 토동 시골에서 가면 뭐 토종닭이다 그러면 되게 이거 귀한 거라고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토종닭이 귀한 것 같아요. 네, 사료 먹고 자라는 닭은 아니잖아요. 네. 거의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인조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키워진 닭들을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 들고 이제 저는 이제 뼛속 깊이 근본주의자에서 또 성경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니잖아요. 중독이요 중독. 네, 그래서 그냥 딴 건 아니고 구약성경에 보면은 제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뼈채로 이렇게 쪼개고 갈라서 그것을 이제 신에게 제사하는데 그게 저한테도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일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여러 이제 모양으로 각을 뜨고 해서 그것을 이제 제사를 하는데 번제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신의 어떤 바람 뭐 성령 같은 현영이 그 사이로 지나갔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이 동물의 희생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모든 인류가 베지터리언이 되지 않는 이상 저는 물론 베지터리언을 존경하고 저도 베지터리언을 실천해야겠다 생각하지만 아직은 제가 되게 너무 육적인 사람이어서 그러지 못하지만 그런 성경에서도 그런 동물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경의를 표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결국은 이제 신약의 어떤 메시아의 예표로 연결을 하고 구속으로 연결을 해서 희생제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이 10억 마리의 닭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매년마다 죽어가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뭐 동물권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 한 마리 한 마리의 동물의 어쨌든 생명과 우리가 같은 생태계의 다른 또 생명들인데, 그것들 좀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그 과정과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사와 경의를 가지고 내가 음식을 섭취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직접 닭을 키워서 내가 내 손으로 잡고, 그런 어떤 것들이 오히려 더 건강한 구조가 아닐까, 이런 너무나도 그냥 한 건에 한 큐에. 그래서 저는 그때 물류유통 얘기도 잠깐 뭐 했었지만, 나한테 너무 편리한 건 내가 좀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재고해보고 의심해봐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편하면은 누군가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대한민국 치킨전을 읽으면서 문득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거 참 찾아보면 또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용도사님께는 그 희생. 네. 용도사님은 치킨이 스승님인 것 같네요. 약간 지금 약간 흔들린 것처럼 막 이번에.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서. 치킨 근본주의. 치킨교도 네. 두 분은 치킨교도 아니라는 사실 참 충격적입니다, 진짜. 다시 제가 개종을 뭐 위해서. 이렇게 환경만 아니라면. 저는 되게 붉은 피님도 열혈 치킨 교도신 줄 알았는데. 네. 저도 되게 이게 좀 자유주의 치킨 교도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씁쓸하네요. 이게 결혼 한 12년 차 되면 그렇죠. 네, 자유가 없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치킨 진짜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치킨 버릴 게 없어요. 뼈 빼곤. 네, 정말 대한민국이 치킨. 그렇죠. 뭐. 아니 그 몸 키울 때도 보면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모래 주머니도 먹고 닭발도 먹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동물 뭐 그런 또 부위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니 예전에 보면 그 2000년대 초반에 KFC 막 학대해서 막 한다고 그러니까 잡을 때 닭 잡을 때 막 그러니까 동물학대까지 이렇게 언급하시는 거 보고 저는 진짜 정말 오늘은 정말 치킨 하나 때문에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책이 정말 그렇게 그 정도로 되게 이렇게 다양한 색채를 드러낸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정주하고 싶은 분들한테 조금 정신이 산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좋은 여러 정말 도움을 주는 깨알 같은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 묵직한 한 방울도 던질 줄 아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제가 녹음 날짜를 착각해서 책은 샀는데 책을 아직 못 읽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집에 가서 정말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치킨 한 마리 시키셔가지고 치킨과 함께 드시면 보시면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는 정은정 작가님의 대한민국 치킨전, 저희가 또 신나게 저희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한 게 몇 안 되거든요. 약간 좀 심지어 엄숙한 분위기도 가끔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뭐 거의 가끔씩은 둘 중에 3명 중에 1명 막 졸고 막 이러는데 오늘은 막 눈빛이 해가지고 막.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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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